우리는 흔히 쪽팔림을 단순한 감정 반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꽤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신호입니다. 이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사회적 평가에 대한 예측과 자기 기준과의 불일치가 동시에 작동할 때 발생합니다. 먼저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막상 말을 꺼내는 순간 표현이 매끄럽지 않고 중간에 흐름이 끊깁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외부 시선에 대한 예측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이 정도는 잘해야 하는데 라는 내부 기준과의 비교입니다. 쪽팔림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 강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쪽팔림의 강도가 실제 상황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 사람들의 반응보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해석이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어색했네 정도로 끝날 상황이 본인에게는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확장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은 원래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사건을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 번의 경험, 전체 능력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을 단순히 그 질문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정리하면 다음 행동은 준비를 보완하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후에는 질문 자체를 피하려고는 방향으로 행동이 바뀝니다.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경험의 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전자는 반복 속에서 개선되고 후자는 반복 자체가 차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쪽팔림이 예측 기반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평가를 받기 전에 이미 감정이 먼저 형성됩니다. 발표를 하기 전부터 긴장되고 말을 꺼내기 전부터 위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가정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쪽팔림을 줄이기 위한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예측의 정확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나는 발표 체질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을 5번, 10번 반복하면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이 끊길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더 짧게 말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이 순간부터 쪽팔림의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능력이 갑자기 크게 향상되어서가 아니라 낯섦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두려움이 줄어든 것이지 상황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강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준비한 뒤 큰 무대에서 한 번에 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쪽팔림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만 높아지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효과적인 방식은 강도를 낮춘 상태에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명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2명에서 3명 앞에서 먼저 말해보는 것, 긴 발표를 하기 전에 1에서 2분 정도로 짧게 의견을 말해보는 것, 완벽한 문장을 준비하기보다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서 말해보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실제 표현 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쪽팔림이라는 감정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이 올라가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대한 내성이 먼저 형성되어야 행동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능력이 따라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후 처리 방식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발표 후에 왜 이렇게 못했지라는 감정만 남기고 끝내면 그 경험은 부담으로 축적됩니다. 반면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떤 질문에서 생각이 끊겼는지, 준비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 경험은 개선 가능한 데이터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시도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쪽팔림은 제거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 감정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방향은 단순합니다. 이 감정을 기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면서 반복 경험을 쌓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을 능력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면 쪽팔림은 점점 행동을 막는 요소가 아니라 행동을 정교하게 만드는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누적되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상황들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